안녕하세요. 민병두입니다. 역사적인 평창 올림픽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 또 더 크게는 평화와 통일의 계기가 되기를 갖다가 우리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신 분이죠. 그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온 개최지, 주최지 도지사 최문선 지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올림픽을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감자 출신이시다. 강원도 행성 출신이셔서 네. 우리 강원도민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이고 앞으로도 더 큰 정치인이 되실 것으로 우리 강원도민들이 모두 성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주 감자, 계량 감자라고 그러죠. 그래요? 우량 감자라고도 그러고. 처음 들었네요. 이주 감자, 계량 감자, 우량 감자. 우리 이제 지사님은 원 감자. 토종 감자. 토종 감자, 원 감자, 네. 계속해서 이제 평생 감자. 네네. 이제 저희는 이주 감자인데 사실 이주 감자지만 마음은 항상 그 평생 감자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정말 지사님 얼굴도 뭐 새까마시고 지금 뭐 이 겨울에 이렇게 새까말 정도로 정말 뭐 국내외 전 세계 좀 돌아다니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미국의 유엔 본부에 가서 이제 평화 올림픽을 좀 주장을 했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중국 곤명에서 우리 북한 축구팀,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축구팀, 중국 축구팀이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남북 교류 사업이어서 거기 가서 했고,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초청 행사가 굉장히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지사님께서 유엔에 가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하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연설을 하신 것 같아요.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두 분들의 제안,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누구냐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한국에 와서 평화선언도 채택하고 성화봉송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 하신 연설과 제안이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성화봉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지사님께서 사실 이거는 이 제안을 갖다가 사실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또 후원하시고 또 발전시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동지적인 유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은 못했었죠.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행위로 평화올림픽을 뭐 주장하고는 그랬었는데, 이게 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성과 명망성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안하신 바대로 성화봉송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어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 이게 맞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셔서 이게 아마 언론을 타고도 전 세계로도 나가게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불사 발언을 하면서 굉장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뭐 5명이든 10분이든 한 20분이든 와갖고 성화봉송하고 입장식 같이 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 또 미국이 전쟁 불사를 한다?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뭐 좀 일종의 이제
인질이라고 할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선의에 선의에 예, 예. 그런 분들이 와 계시면 자발적인 선의에 네네 누가 뭘 공격을 할 마음을 내기가 사실 어렵고 또 뭐 사실상 이 지역은 평화 구역이다. 전쟁을 누구든지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몸으로 당신 몸으로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번에 1차로는 아이캔하고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그다음에 85년 수상자 IPPNW 이렇게 두 단체가 왔습니다. 두 단체는 다 반핵 평화기구 운동인데 아마 이제 2차 소개 2차에 우리 올림픽 시작할 때 그때쯤은 아마 도지사님이 노력하시고 또 아마 이제 국회의장님도 아마 노력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특히 그분은 이제 남북 관계의 양쪽으로 다 신망이 있으신 분이고 남북 관계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몸으로 노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큰 반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노력하시고 또 저도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가령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이 오셔서 과거에 영변 핵위기 때 대북특사 가셨듯이 입장식 참석하시고 네네. 또 DMZ 휴전선 거쳐서 만약에 평양에 갔다 오시면 네네. 아마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걸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사님하고 저 같이 이제 해야 같이 되는 좀, 일입니다. 네, 저도.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 키 리졸브 훈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갖다 중지하는 것을 아마 미국 측에 제안한 것 같아요. 또 유엔에서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을 갖다가 휴전 기간으로 선포를 갖다가 했죠. 1993년 이후 늘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올림픽 기간은 올림픽 원래 평화의 올림픽 아닙니까?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 키 리졸브 훈련을 갖다가 이제 일단 중지를 하고 또 유엔이 그 기간 동안 평화를 우리 휴전 결의안을 채택한 거 그것도 아마 우리 뭐 관례적이었다고는 하지만 1993년 이후의 전통이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최문순 지사님의 제안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안에는 관례적으로 하는데 별 큰 의미도 없었고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정치 군사적 긴장이 있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늘상 하던 건데도 특별히 좀 의미가 있고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긴장이 높은 상태니까 올림픽 휴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올림픽 기간 전 일주일, 후 일주일 여기는 그야말로 평화 휴전이 돼야 되고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그리스에서 처음에 올림픽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올림픽 휴전의 준말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혼 소송도 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도 이혼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정도로 서로 이제 평화가 보장됐던 것이어서 이번만큼은 그야말로 올림픽 휴전 선언이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우리 평화 올림픽이 끝나는 기간 동안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나라가 화목하고 그랬으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좀 안 싸울까? 의원님도 그 기간 동안에는 혹시 휴전 선언을 가정에서부터 우리 서로 이렇게 좀 힘든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입도 맞춰보고 우리가 입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 평화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권명에 가셔서 북한 유소년 축구 같이 하는 거지만 뭐 실제로는 사실은 북한하고 스포츠 어떤 그 교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북 교류가 성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차관급 대표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저희하고 저 광명시 양기대 시장 등등 이렇게 몇 명이 가는데 거기서 올림픽에 참가해 달라는 제안과 또
그쪽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올 것인가, 금강산을 거쳐서 육로로 올 것인가, 아니면 또 해로로 올 것인가. 저희는 이제 해로로 올 곳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스키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발대식을 하자. 네. 그리고 거기 가까운 원산항에서 배를 띄워서 크루즈를 띄워서 거기 같이 타고 내려와서 속초항에서 우리가 환영식을 하고 그다음에 평창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성사돼서 그때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 당시 응원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배를 타고 다대포에 배를 세워놓고 거기서 숙소를 쓰면서 그때 인천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서해안으로 해서 부산으로 갔고 네, 이번에 네, 이제 네. 동해안으로 와서 속초 이렇게 네, 네. 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서로의 그 숨결과 또 마음이 이제 사실은 오고 가는 건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름답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이번에 방문을 하셔서 그런 제안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방문들이 쌓여갖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아마 D-한 20일까지는 북한에서 선언을 해야겠죠. 네, 네. 지금도 사실은 좀 늦었는데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라든지 선수단의 구성 이런 것들이 되려면 좀 늦었는데 그래도 이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열리기 전날까지 참가를 결정하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일찍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종목은 이제 그 저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자격이 없는 경우는 이제 번외 선수로 뛰는 거죠. 번외 경기로. 그렇습니다. 등수에 관계없이. 네,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번외 경기로 IOC에서 이제 특별히 남북 관계 평화 올림픽을 위해서 번외 경기로 오겠다고 하면 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제일 쉽고 좋은 거는 이제 이미 자격이 갖춰진 게 있습니다.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남녀 페어로 북한의 한 팀이 자격을 얻었는데 거기에 오면 저희들하고 이제 피겨가 단체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이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남녀 페어, 그다음에 아이스 댄싱 이렇게 네 개가 한 단체가 돼서 금메달이 하나 걸려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개가 있고 하나가 없는 게 남녀 페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와주면 요게 한 팀이 남북 공동 팀이 절묘하게 우리가 이빨이 빠진 거를 저쪽에서 이제 메꿔줄 수가 있어서 한 팀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만 돼주면 남북 단일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송곳니가 하나 빠졌는데 이제 그걸 채워놓게 되면.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올림픽 경기하면은 북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 사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지역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건 피겨 스케이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적도에 있는 친구들도 보는 경기죠. 네. 그래서 시청률이 최고인데 거기에 대한민국과 또 북한의 선수들이 단체 경기에 한 팀을 꾸려갖고 경기를 펼친다, 경연을 한다. 그거는 뭐 엄청나게 우리 환상적인 것이고 또 남북 간의 어떤 화합과 통일의 이미지를 갖다 굉장히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그 중계를 보는 우리 국민 또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어떤 그 통일의 열기를 다시 한번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이란 뜻이 원래 평화란 뜻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라는 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평화로울 평, 번창할 창. 그래서 평화와 번영. 영어로는 이제 관용어처럼 붙어 다니는 Peace and Prosperity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절묘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Peace and Prosperity. 네. 지사님 저 올림픽 때문에 해외 출장 많이 가시더니 발음이 굉장히 의원님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프로스페러티 하는데 프라스페러티. 우리 이제 평창, 평화라고 하는 게 벼화자의 입구자. 사실은 이 벼를 갖다가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 갖는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밥을 갖다가
같이 나눠 갖는 거. 네. 이제 이것이 평화라는 뜻이죠. 네.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남북 간에 서로 이제 식량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제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자,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개식 네. 성공해야 네, 되고 네, 무슨 뭐 네. 개식이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들여다보지 못하셨죠? 대비밀이라서. 아주 비밀이어서 이제 굉장히 비밀인데 그래도 몇 가지 인류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될 거. 요번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기도 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난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타면 그걸 저렇게 방송 카메라로 잡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카메라 2대가 잡는. 경우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카메라가 100대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삥 눌러서 100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보실지 지금 아마 상상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100대에서 생산되는 영상 자료를 처리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를 처리하는 기술 이것도 세계 최초고요. 또 그게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선명한 이제 UHD TV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실험들이어서 아마 볼만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ICT에서 앞섰다. 네, 네. 5G라고 합니까? 5G라고 합니까? 그래서 5G. 5G. 5G에서 앞섰다는 걸 네, 이제 보여주는 네. 이제 물론 단순히 이제 그건 기술이고 그 기술 속에서 기술이 또 담아낼 수 있는 문화랄지 전통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있겠죠. 네. 계획식에. 네. 근데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거는 우리 티켓. 네. 티켓 지금 얼마나 팔렸습니까? 입장식은 꽤 팔린 것 같긴 한데 다른 경기는 네, 지금 한 54%를 좀 넘어섰는데요. 그 초반에 좀 부진했었습니다. 뭐 부진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태,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북핵 위기 이게 연이어서 계속되면서 이제 스타트가 좀 늦었습니다. 거기에 밀려가지고 스타트가 늦어서 굉장히 초반에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따라잡아서 소치 올림픽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 역사가 있을 때 그냥 방관하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국민이니까 뭐 촛불 국민이고 또 이런 일에 그런 그 불행한 구석이 좀 숨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크게 보고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기여가 우리 뭐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인이식에도 제가 글쎄요. 올림픽 입장권 말고 하여간 모든 어떤 경기든지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인증해갖고 오면 인이식에 대통령께서 주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게 올림픽 티켓 판매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올림픽 판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올라서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민병도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그 그래프 외부에 얘기할 때 민병도 인이식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여기 홍보를 19일 날은 이제 우리 대통령님하고 우리 최문선 지사님하고 네. 20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안 가는데 지적 왜냐면 꼭 가셔야 됩니다. 재산권이 저한테 있는데 저는 없어 불러주시기를 청와대에서 이거 보고 판단하시기 요청을 바라고. 해주십시오. 네. 요거는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 직접 만드셨군요. 네, 지사님 거로도 이렇게 지사님 얼굴도 새겨서 스키복으로 해야 되는데 아주 지사님 거 어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이렇게도 만드셨는데요.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면 아마 이것도 입장권 사신 분들 중에 그러시군요. 이건 이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입니다. 네, 먼저 네, 선착순으로 네, 지원하신 분들. 아주 그럼 아마 이렇게 가다가 민병도에서 이렇게 갔다가 또 두 번째 민병도에서 또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디테일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지사님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숙박료 바가지. 네. 언어 뭐 이런 거 좀 언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음식 서비스랄지 이런 거 네.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가지 요금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하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올림픽이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이게 거품이 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뭐 50만 원, 뭐 5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뭐 이렇게 호가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받지는 잘 못했고요. 그게 지금 30만 원으로 해서 15만 원, 제가 요새 인터넷에서도 팔고 있는데 14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좀 값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방 예약하실 분들은 1330으로 전화를 주시면 거기서 다 가격 공정한 가격으로 안내 예약까지 다 도와드리니까 1330으로 해주시면 싼 가격으로 예약이 되실 걸로. 1330 네, 네. 그냥 샤프 없이 1330으로 네, 들어가면 1330. 1330으로 들어가면 그 어디 뭐 어떤 숫자를 딴 겁니까? 숫자를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딴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대개 13만 원 선. 13만 원 선. 13만 원 선 그래서 정도로 13만 원에서 VIP 아주 VVIP 룸 같은 경우는 네, 네.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뭐 호텔에 5급 저기 그 5성 호텔에 네. 5성 호텔에 30만 원이면은 아마 굉장히 그 리저너블한 가격이 피크 시즌에 그렇습니다. 네. 그 웬만한 건 노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거는 13만 원 선이고 네. 뭐 가족 4인실이든 2인실이든 그다음에 아주 비싼 건 30만 원 정도 하는 바람을 갖다가 강원도에서 네. 그 바람을 표현한 것이다. 네, 1330 네. 예. 그래서 네. 뭐 하여간 예. 그냥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냥 지어서 예. 아니 원래 그러면서 모든 게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330. 예. 네. 그렇죠. 그 뭐 본인이 뭐 50만 원 내고 주무실 분은 1330 이용 안 하시면 되고 네, 우리가 나는 1330 이용해서 리저너블한 가격에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은 글로 많이 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우리 해외 관광객들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강원도가 뭐 의원님 고향이기도 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남 강원도의 인구가 157만인데 지금 북한은 170만쯤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도고 이렇게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폐쇄되고 고립된 분단된 그런 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철도, 도로, 망도 잘 투자를 안 하고 우선 북한하고 가깝고 그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런 이제 냉전의 피해가 아주 심했던 지역이죠.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변해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정 그리고 또 전 세계로 알려지는 그런 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도지사님한테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면 앞으로 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이제 관광 강원도, 네. 문화 강원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강원도적 정체성을 좀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령 그리스나 이런 지중해 국가에 가면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 기조로 한 우리 집들도 보면 하얀색하고 에메랄드빛 이렇게 파란 색깔을 갖고 집에 벽을 칠하고 지붕을 만들잖아요. 또 우리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석양빛, 석양빛을 갖고 건물을 갖다 담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내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단풍하면 뭐 캐나다의 메이플 로드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 거의 뭐 단풍이 크기만 하지. 사실 이렇게 아기자기한 단풍은 없는데. 제가 제주도 사람들 보면 그래요. 돌 하루방 색깔이랄지 이런 걸 기조로 한 집을 지금 어떻겠냐. 색깔도. 돌 하루방 색깔 담아서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좋은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가능하면 앞으로는 단풍 색깔을 넣어서 건물이든 도로든 뭐 하여간 표식이든 그렇게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줘 나가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 아 여기는 네, 단풍의 나라 강원도구나 네, 하는 네,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아유, 생각해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우리 뭐 고유한 칼라를 가진 그쵸, 예. 도시가 아직 없으니까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뭐 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아유, 진짜 이렇게 올림픽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올림픽이라는 게 정확히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의원님께서 그때 민주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몸 던져서 애써 주시면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고 그다음에 개헌에 합의해서 6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올림픽 때도 그 전에는 LA 올림픽하고 모스크바 올림픽이 각각 치렀습니다. 88 올림픽엔 동서양이 다 모여서 냉전을 깨고 올림픽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에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지방 분권 개헌을 해서 제7공화국도 열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국민소득도 3만 불을 넘고 같이 남북이 같이 참가해서 평화올림픽도 이루고 이렇게 30년 만에 아주 큰 변화, 질적 양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지사님은 이제 1956년 잔나비 띠시고 저는 네. 1958년 무술년 네. 황금 개띠 네, 개띠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해방 이후의 역사, 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또 민주화, 정보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통일화 네 가지 과제, 5가지 역사적 단계를 밟아오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 30에 88 올림픽,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 60에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 전에는 촛불 혁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참 그 30을 인생을 갖다 30을 갖다 끊어서 본다면 참 굉장히 감회가 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이제 90까지 산다고 치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을 그럼 제 나이 30에는 민주화와 88 올림픽 또 제 나이 60에는 촛불 혁명과 또 동계 올림픽 제 나이 90되기 전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또 통일된 국가가 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가 잘 돼서 세계에서 따뜻한 미래가 가장 빨리 온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도지사님이 이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고 또 지난 7년의 임기 동안 훌륭하게 강원도정을 이끄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길 저는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모두 성원하고 있으니까 아주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그래도 파이팅 한번 해야죠. 자, 평창올림픽 파이팅. 자, 평창올림픽 파이팅! 2018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함께 만드는 응원.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요.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